시작해볼까요? 테이블 좀. 녹음되고 있어요 지금? 녹음되고 있어. 강혜혁 선생님, 간단 자기소개. 안녕하세요. 맵 코칭 앤 커뮤니케이션 대표 강혜욱입니다. 네. 지금 교육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1년 정도 되었고요. 그 전에는 27년간 한 기업에서만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다니는 게 좀 귀하다 보니까 오늘 이민혁 수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.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 직장에서 27년간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이 대체 뭘까요? 그러니까 직장, 네. 지금 보통 평균 근속 연수가 우리 5.3년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7년 있을 수 있었는지. 비결? 대출? 대출 맞지? X세대인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세대는 한 직장에 오래 다니시는 분들 되게 많았어요. 그때 당시에는 맞아. 저 이전 세대 선배님들의 경우에는 이제 후반만 돼도 결혼하면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문화가 좀 많았었거든요. 근데 저 때 이후로는 결혼을 해도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많아도 27년은 없어, 내 주변에. 27년 다니면서 그만둘 뻔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요? 아유, 정말 많죠. 그죠? 예. 어떤 경우들이 있었어요? 위기가 엄청 많았죠. 예. 처음에 입사해서 이제 신입사원 때 특히 이제 업무 실수 많이 하거나 이제 이럴 때는 조금만 내 마음에 상처를 입어도 회사 그만둘까? 약간 이런 유혹이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울었죠. 정말 많이 울지. 화장실이 제 2의 사무실이었어요. 어떻게 가슴 아프다. 근데 또 그런 시절이 있었으니까 또 지금 제가 있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또 그런 일들로 퇴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. 그래서 퇴사율이 높다 보니까 사직서를 내면 이렇게 바로 한 번에 수리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한 번은 신입사원 시절에 이제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저희 관리자분한테 사직서를 냈어요.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사직서를 냈던 이유는 진짜 퇴사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그냥 좀 내 마음 좀 알아줘. 나 지금 되게 많이 힘들어. 좀 괴로워. 이런 마음을 좀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직서 내면서도 나를 잡아주기를. 그렇죠. 그때 그 부장님께서 좀 이렇게 잘 다독여 주시면서 저를 잡아주신 덕분에 제가 27년 동안 회사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. 제가 한 14년 차, 또 18년 차 이렇게 됐을 때 회사에서 이제 정기적으로 명예퇴직을 시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퇴직에 대한 보상금을 지불을 하고 이제 퇴직을 권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. 그래서 그때는 제가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죠. 나이가 적을 때 나가서 다른 일을 해봐야 기회비용 차원에서 나한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?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의 이제 멘토 분이셨던 분이 항상 해주셨던 말씀이 20년을 채워라. 네가 한 직장에서 20년을 채우면 어디 가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대접받는다. 그러니까 너에 대한 성실성에 대해서는 그게 너의 증표가 될 거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. 선생님 직장 오래 다녔다고 하니까 그거 자체로 신뢰라는 게 보장이 되는 건데 그런 게 지금 나오니까 어딘가에서 이렇게 느껴져요, 실제? 저 생각보다 많이 느껴져요. 네, 어떤 부분에서? 아니 얼마 전에는 제가 강의 때문에 교육 업체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강사 등록을 할 때 무슨 서류가 되게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뭐 이것도 갖고 와라, 저것도 갖고 와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. 그래서 이거 관련된 서류를 좀 해야 되겠구나.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재직증명서상에 제가 직장을 27년 다녔다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왔어요.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거 서류만 필요하고 다른 서류 안 내도 된대요. 맞아. 저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에 대한 신뢰가 이제 확보가 되나 봐요. 그래서 기업에 10년 이상 다니셨으면 저희 다른 자료는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. 맞아요. 강사료를 책정을 할 때 강사에게 등급 비슷한 게 매겨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관련 업계에서 관련 그 직종에서 이 사람이 몇 년 근무했는지를 우리 경력증명서 같은 걸 내게 되어 있는데 그 관련한 곳에서 뭐 이렇게 근무를 했으니 그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선생님 그때 비슷한 시기에 입사했던 입사 동기들 뭐 친구들 있을 텐데 현재 얼마나 남아 있어요? 제가 95년도에 입사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여성이니까 이제 군복무 기간이 없으니까 남성분들보다는
나이대가 어리니까 그때 입사했던 친구들 중에 약 20% 정도는 남아 있는 것 같아요. 아유, 그래도 20%면 얼마 안 되는 숫자 같기도 한데 그래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숫자이기도 하고 그죠. 네. 남성분들은 지금 거의 임금 피크 들어갈 대상 되셨을 것 맞아요. 같아요. 50대 중반 네, 이렇게 됐을 중반 테니까 정도, 27년 근무면. 그렇죠. 근데 요즘은 많이 안 나가세요.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못 나가지.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있어야지. 네. 그래서 한 직장에 오래 있으면서 뭐 힘들었던 일은 어떤 게 있어요?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서고 난 다음부터는 직장 생활을 오래 해서 힘든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. 제가 성향상 막 뭔가 자꾸 이렇게 도전하고 호기심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배우고 싶고,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제가 해야 될 다른 일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름 열심히 산 거죠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하고 어떤 그 자기 개발하고 가정하고 이런 게 다 균형을 좀 네. 갖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냥 무조건 앞만 보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몇 번 번아웃이 와서 좀 되게 힘들었었죠. 공황장애도 한 2-3번 정도 걸린 적 있고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. 그거랑 또 누구나가 다 공감하는 이야기지만 인간관계. 그렇지. 네. 이렇게 너무 잘하면 잘한다고 이제 뭐 약간 시기성 이런 질투나 이런 거 받을 수도 있고 또 뭐 못하면 못한다고 또 나고자도 찍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적당함을 유지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것 같고요. 때로는 또 이제 미움받을 용기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미움받을 용기. 네, 이게 다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. 나를. 맞다. 근데 그 칭찬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작게 듣고 나에 대한 비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막 천둥 번개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직장 생활 오래 하기 힘들어요. 한 직장에 오래 있으면서 뭐 배웠던 게 있다면서 이님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엄청나게 많이 배웠죠. 저는 회사 자체가 아카데미라고 생각을 해요. 회사를 아카데미라고 가장 이상적이다. 왜냐면 정말 모든 순간이 다 배움이었거든요. 근데 웃긴 건 그 순간에 있었을 땐 잘 몰라요. 근데 제가 이제 돌이켜 봤을 때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쫙 보면은 어느 거 하나 그냥 허투루 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실패든 성공이든 지금의 나를 만들었던 기초 자원이 된 거니까. 이게 똑같은 경험을 해도 누군가는 배우고 성장하지만 그것도 좋은 포인트다. 네, 누군가는 그 안에서 그냥 자꾸 본인의 어떤 부족한 거, 또 우울감, 괴로움 이런 거에만 빠져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한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실패도 여러 번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하고 또는 실수했다면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시간들이 누적이 되면 그게 내 실력이 되거든요. 네,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선생님이 그냥 개인적인 성향인 거 아니에요. 내가 워낙에 받아들이는 게 좋고 긍정적이고 이런 성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? 그런 편이에요. 아, 그런 거죠? 네. 그런 거죠. 그런 거 같아. 편인데 이렇게 살아야 맞아요. 삶이 삶이 편해. 그러면 선생님 한 직장 오래 다니면서 혹시 아쉬웠던 거는? 저는 사실 크게 회사를 다니면서 아쉽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꼭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제 기회비용 이런 거는 그런 건 어떨까 싶어요. 제가 나이가 어렸을 때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면 네, 지금의 어떤 또 다른 나의 모습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을 테니까. 뭐 또 다른 경험에 또 다른 커리어를 갖게 되었을 그렇죠. 수도 있을 텐데, 그치?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이 크게 아쉽진 않고 지금 시작하면 되니까요. 지금까지의 삶이 만족스러워서 그렇지 뭐. 자, 그럼 선생님 직장을 네. 한 직장에 오래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? 아니면 왜 적정 기간으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특히 이직을 되게 많이 하고 오히려 이직이 본인의 능력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왜 연봉을 올리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.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. 모든 회사에서 내가 좋은 이미지일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어느 한 회사에서 내가 잘못 찍혔어. 뭐 예를 들어 뭐 능력이 부족하다고 사람들이 뭐 나를 생각을 해. 그런데 다른 데 가서 되게 다른 분위기로 또 새롭게 일을 해서 막 승승장구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보거든요. 지금 현재 있는 직장이 나한테 뭐 당연히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내가 성장하고 나를 개발하는데 필요 조건을 갖고 있는 회사라면 오래 다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최근에
한 2000년도 초반부터 그 프론티어 경력이라고 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이직이나 이제 새로운 업무로 바꾸면서 개발하는 걸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IT 분야에서는 또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고. 근데 그런 것도 결국은 자기의 성장이나 자기의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목적성에 따라서 그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또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. 평판. 뭔가 어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이직을 해서 그 새로운 직장에서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 배워서 성장해서 다른 직장에 가서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면요,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죠.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직장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. 그거 빼고는. 그렇다고 한다면 평가를 좀 만회하는 시간을 좀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근데 그것도. 물론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? 걸리긴 해요. 최소 3년은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3년 걸려? 네, 직장 생활 잘하는 팁. 두 가지를 권해드리고 싶어요. 일단 직장은 일을 하는 곳이거든요. 그러니까 일에 대한 거는 그 누구도 나한테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? 라고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경지를 만들어두는 게 일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일해야죠. 그냥 주어지는 대로만 일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상사가 원하는 결과물일까?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일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사람 관계. 사람 무조건. 네, 무조건. 그래서 세상은 다양하잖아요.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또 작은 규모가 회사인 거고. 그럼 그 사람들과 조금은 모난 사람도 있고 드문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승자가 되는 것 같아요.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? 저도 어려운데요. 네. 튀려고 하거나 내가 이렇게 올라서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나서기 위해서 남을 밟거나 이런 행동들 있잖아요. 내가 말하는 게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될 수 있는 요인이 1이라도 있다면 그거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. 근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면 어떡하지? 내가 이렇게 행동한 게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 안 준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야. 어떡하죠?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지 않아요? 이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그래, 그 능력인 거지. 회사에서 하는 일의 어떤 성패나 이런 평판 이런 게 거의 다 사람하고 관련된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뭐 되도록이면 다른 부서나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들에 협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발벗고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반드시 돌아옵니다, 나한테.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도 되게 많게 되고요.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시비에 휘말리게 될 때가 있거든요. 뭐 논쟁을 하거나 이렇게 될 일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거기에 이렇게 합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어차피 여기에서 시비를 가려봤자 남는 게 거의 없어요. 꿀불견 직장인 어떤 사람? 저는 뭐 일단 기본 어기는 사람들은 꿀불견이죠. 그거는 마음가짐 문제거든요. 예를 들어서 근태를 엉망으로 한다든지. 근데 이게 또 버릇이 돼요. 지각하는 사람들은 계속 지각해요. 맞아요. 지각은 평생 지각해요. 네. 네. 진짜 그래. 근데 이게 그 지각하는 거를 이렇게 상사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? 감싸주잖아요. 같이 욕 먹어요. 나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습관적으로 지각을 한다. 근데 나를 되게 예뻐하는 상사가 있다. 상사가 나의 다른 장점을 보고 나를 자꾸 감싸주고 그런다. 그러면은 기본을 어기지 않는 직원을 감싸주는 리더로 그 리더의 어떤 그 안 좋은 인식을 심어주게 되거든요. 그게 시대가 달라져도 안 되는 거죠. 그래도 일만 잘하면 되지 않아? 또 이렇게 생각하는 몇 분 늦은 게 무슨 그거야 이럴 때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렇지 않죠. 않죠. 그러니까 융통성도 기본을 지키고 난 다음에 발휘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말 조심해야 돼요. 진짜 직장 내에서 너무 가볍게 다른 사람 이야기들 그러니까 중상모략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험담하는 사람들 말은요 다 돌아다니면서 결국은 그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. 이제 뵌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이분이 본인 부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일거수일투족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그 사람은 그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부서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 왜 이러지? 약간
그럼 존경받는 직장인 혹시 그런 선배 있었어요? 좋아 보이는 네. 선배 많이 계셨죠. 아, 27년만 다녔으니까 얼마나 많은 리더분들을 만났겠어요. 맞아요. 감사하게도 좋은 리더분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또 그 좋은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.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의 특징이 따뜻하고 이렇게 인간적이면서도 합리적이신 분들이었어요. 그러니까 너무 일만 잘해도 좀 재수없어요. 그 사람들을 좀 보듬어주고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는 그런 통솔력 이런 것도 필요한데 제가 그 존경했던 분들은 함께 하셨던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. 또 이제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있어요. 외유내강.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온화해요. 하지만 뭔가 제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 찾아갈 수 있는 선배, 찾아갈 수 있는 멘토가 있다는 건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을 맞아요. 해요. 그리고 꼭 그런 분이 직장 내에 한 분 이상 계셔야 됩니다. 맞아. 그래요. 이걸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그런 선배가 되시면 너무너무 좋고요. 또 내 주변에 인간성 좋고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멘토분이 계시다면 꽉 붙으셔야 돼요.